오늘 수요일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굿모닝 OBS에서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네,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초록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오늘따라 회장님 그 외모가 좀 아주 달라 보입니다. 그래, 신경 많이 썼어. 예, 톡수염이 가을 분위기가 좀 나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가을 타시는 건가요? 네, 요즘 가을 되면 좀 외로워지기도 하고 네,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가을 사람, 타는 예. 남자. 아니 근데 저도 이게 턱수염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관상학적으로 이 턱수염 많이 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로요? 정이 많아요. 그쵸. 그쵸, 맞죠, 회장님. 네. 그죠. 회장님 네. 정 많으시죠. 네, 저도 많이 사적으로 많이 연락하면 맞아요. 정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 예. 그런 마음에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그럼, 오늘도 예. 또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 어떤 소비자 정보 알아볼까요? 네, 게임들 좋아하시나요? 게임. 네네. 사실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네. 네, 게임과 관련된 건데요. 예. 그 넥슨이라는 아주 큰 게임 회사 있죠. 예. 넥슨과 관련된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돼서 음. 역대 최대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예. 더불어서 그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임, 이거 어떤 게임입니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라는데요. 사실 저도 게임은 안 해봐서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년 그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인기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넥슨에 보니까 뭐 메이플 스토리, 뭐 던전 앤 파이터, 피파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이 캐릭터나 그림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또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네. 이슈도 많았었고. MZ 세대들은 인기 있나요? 솔 작가는? 예. 인기 있다고? 우리 고개를? 솔 작가도 해봤었다고 예전에, 예전에 많이 많이. 해봤다고 야, 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 세대가 아니네. 예. 근데 이 게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그 9월 22일인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 내에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것에 따라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넥슨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 무려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시 예. 말해서 넥슨 코리아가 메이플 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한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 조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게임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근데 그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이 게임을 해본 제 둘째 딸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 아이템 그러니까 예. 뭐 자기 본인의 뭐 파워를 키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나가다 뭐 아이템을 발견하고 뭐 네, 그런 네. 그런 그게 건가 바로 보죠? 확률이니까? 네. 그런데 아. 이런 그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인기 잠재 옵션이 기존보다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인기 잠재 옵션 조항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하고 예.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게임 이용자들한테 불리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인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큐브의 확률 정보를 적절하게 알지 못한 채 예. 이런 유료 아이템 두 가지 종류였다고 하거든요. 예. 레드 큐브 그다음에 블랙 큐브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매했다고 하고요. 이 구매 기간 사용되는 확인되는 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약 2년 동안입니다. 2021년 3월 4일까지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알았죠, 이거? 아마 네네 게임을 하다 보면 나올 만한 곳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입을 해서 어떤 파워업이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예. 뭐 그런 게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게임 하시는 분들 이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유료 아이템 구입해도 어떤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결국은 아니, 메이플 스토리 게임 내에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에 대해서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요즘엔 또 이 아이템이 약간 그 재산까지는 아니어도 주고 맞아, 사고 맞아. 팔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소비자 분쟁 조정이 아주 뭐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금액이 일단 상당히 크죠. 예. 2007년도에 집단 분쟁 조정이 도입이 됐거든요. 이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대개는 그 집단 분쟁에 참가한 소비자들만 되게 그 조정 결정안을 적용을 시키는데 네. 이번에는 그 집단 분쟁 조정에 신청하지 않은 하지만 게임을 이용한 네. 이 소비자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아. 최대 금액. 예. 을 보상하게 해줬다는 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저희 코너 이제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요. 예,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4부에서 아, 그럴까요? 지금 예. 3부가 시간이 거의 다 시간도 안 봤어요, 지나가지고 제가. 네. 혹시 오늘 다루는 주제 나도 피해자다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재록 회장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저희는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주록 회장과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넥슨 코리아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에 관한 소비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하고 아까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소비자 분쟁 조정 의미가 있는 게 참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이용자, 유료 네네. 그 아이템 이용자에게 그렇습니다. 다 지급이 된다, 그 대상이 네네.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3부 끝날 때 얘기하다가 좀 그쳤는데 이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다시 한번 네네.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소비자 피해 분쟁이 발생하면 전화를 하라고 제가 몇 번 예. 안내를 해도 몇 예. 번 정도씩 기억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네 137. 예. 137 전화를 하시면 전국에 약 200여 개의 그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일단은 그 관련 규정을 안내를 해드리고 예. 또 예. 필요하면 직접 합의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피해 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피해 구제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예. 그래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제도를 예.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예. 이 분쟁 조정 제도는 왜 필요하냐면 원래 이 소비자 문제가 민사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하다, 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일일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분쟁 제도를 두고 있고요. 얼터너티브 디스퓨트 레졸루션 ADR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일단 비용이 안 들죠. 그다음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쟁 조정 제도로는 의료 분쟁 조정도 있고요. 예. 또 건축물 하자 분쟁 조정도 있고 제가 다 지금 경험을 해봤지만 예.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 잘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다른 얘기이긴 한데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그 한국 소비자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한국 소비자 연맹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예. 이제 공공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있고요. 저희 정부 출연 기관으로 예. 한국소비자연맹은 저와 똑같은 소비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 저희 그 소속 단체 중에 또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10개가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예.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그 분쟁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이제 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요번에 어쨌든 넥슨코리아에서 이 조정안을 수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일단 부당행위 소비자들한테 부당하게 한 건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한 건 굉장히 다행스럽고 소비자들한테는 어쨌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9월 9일 날 넥슨에서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요. 추가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고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조정안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올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에다가 그 어떤 시정 명령을 했었다고 하고요.
요번에 넥슨이 신청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는 레드 큐브 사용액은 3.1%, 블랙 큐브 사용액에는 6.6%의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해라 이렇게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넥슨 캐시를 만약에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에는 넥슨이 환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 5월에 자체적으로 아마 보상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이 보상액의 70%는 공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레드 큐브, 블랙 큐브가 그 아이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5,773명이거든요. 예. 원래는 5,804명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예. 직접 나는 소송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10명이 계셨고요. 신청을 취하겠다고 하신 분이 21명이 계셔서 최종적으로 5,773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 신청인을 모집할 당시에 소비자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까지 해서 이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 아마 좀 꼼꼼하게 챙겨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게임이 또 아이디로 하는 거라 아마 누락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그 신상 정보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번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긴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카드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서 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부모님들은 이거 나도 몰랐으니까 환불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죠. 게임 회사에서는 카드를 결제 누가 내용이 썼는지 있고. 그러니까 예. 게임을 누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 환급 못 해준다 이런 분쟁도 굉장히 많아서 그 그렇네요. 문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이용자가 또 다른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애기들이 아. 자기 아빠 핸드폰으로 노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뭐 보상 금액 요번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상 금액이 1인당 평균 20만 원이라고 하고요. 최고 보상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이제 아마 반복해서 예. 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안 나는 이거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10분이 그런 해당되시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그분들 말고도 예. 지금 그 소비자원에서 이제 조정안을 신청한 소비자들한테도 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몇 예. 퍼센트 뭐 이렇게. 예. 근데 이 집단분쟁에 신청한 소비자 중에서도 나 그 정도로는 나 만족을 못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예.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장 부분이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어떻게 이 홈페이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제. 예. 한참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넥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직접 그 소비자원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거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넥슨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 게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지사항을 찾아보니까 아주 공지사항 중에 작게 한 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께서는 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찾아 들어가서 반드시 보상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사실 이런 게 이제 다크 패턴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어디 가입하는 건 굉장히 쉬우시죠. 맞아요. 근데 해지하거나 탈퇴하기 환급받거나 어려워요. 보상받는 거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크 패턴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가끔 그 광고 나오잖아요. 뭐 상품들 그러면은 설명은 진짜 천천히 해. 근데 환급 규정은 이거 끝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저 싫어할 거예요. 필요해.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고 뭐 또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쟁 조정 자세한 절차를 한번 조금 쭉 알려주시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거든요. 네네. 얼마나 걸려서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그 법적으로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넥슨과 관련된 메이플 스토리와 관련된 그 분쟁 조정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 3월 4일 날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이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4월 29일 날 개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 심의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8월 27일 신청인들한테 조정 결정서가 송부가 됐고 예. 그다음에 8월 29일 날 이제 소비자들한테 또 조정 결정서가 송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3월 4일부터
8월 29일 약 6개월 정도 예, 이렇게 예. 소요가 된 걸로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집단 분쟁 조정안이 만들어진 게 그 2009년 이후로 112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성립된 게 많을까요? 아니면 불성립이 많을까요? 아닌가 보다. 네, 불성립이 성립된 많군요. 게 48건, 어. 43%고 예. 불성립된 게 64건입니다. 그러니까 57%거든요. 예. 이 집단 분쟁 조정이 사실은 조정안을 만들어도 대개는 사업자 쪽에서 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조정 성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넥슨에서 수락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이 6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개인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없이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나 또 피해자들의 수 이런 걸 다르겠네요, 보면 그게 또. 집단 분쟁 조정이 좀 더 신속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 분쟁조정위원회 비상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예. 한번 저도 직접 참여를 해보고 예. 살아있는 뉴스를 한번 여기 와서 전달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번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또, 네네. 그럼 이번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뭐 제재를 가하긴 했나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올 초에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을 하고 과징금만 116억 원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보상도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넥슨 쪽에서는 거의 한 그 350억 뭐 이 정도의 뭐 피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금액적인 그런 지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가장 큰 이슈였죠. 이 TMF 사건. 지금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 조정 역시나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단 분쟁 조정보다 훨씬 더 그 피해자가 많죠.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티켓몬스터 위메프 때문에 지금 9월 30일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몇 명이냐면 지금 9,004명. 아까 넥슨 코리아가 5,800명 정도 됐었죠. 예. 역대 최대의 신청자가 요번에 TMF 사태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예. 9,004명으로 돼 있고요. 결국은 이 TMF에서 판매자를 정산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판매자들, 그러니까 여행, 숙박 이런 그 판매자들이 서비스를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환불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태가 불과 3개월 만에 터지게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TMF의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도 조정안이 나올 텐데 TMF에서 물론 지금 아마 그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예. 받아들여져서 원만하게 또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모는 훨씬 크죠. 규모 훨씬 액수로 크죠. 하면 지금 훨씬 추산하는 크고. 것만 해도 한 1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앞으로도 가지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그 조정안이 아마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그 TMF 그러니까 사업자 쪽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조정안이 이제 권고가 될 거고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돼서 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TMF 그 T몬과 위메프에서 수락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네, 건 네. 거죠. 그래야지 분쟁 조정이 성립이 되고 예.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 지금 TMF 기업 자체가 지금 그 법원에 지금 그 뭐죠? 그죠, 회생 절차. 회생 신청을 했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보상 능력이 있을까라는 점이 가장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피해 보신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회장님이 또 그 안에 상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비상임위원이시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살아있는 뉴스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초록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